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역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역사를 통해 이른바 꼴패미 같은 집단의 성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꼴패미를 비롯한 과격한 사고방식은 머리가 나빠서 또는 뭘 몰라서 그런 무식의 결과가 아니라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을 하고 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여기서 끊기다 보니까 그렇게 치밀한 분들이 왜 그렇게 유치한 논리를 들고 나오느냐면서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발상 역시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눈에 비친 세상만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분들의 주장의 유치찬란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무식함을 증명하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놓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짚어봅시다. 꼴패미 분들이 레전드급 황당한 언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나셨더라고요. 그분들 언사만 가지고도 유튜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황금 어장을 선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비웃고 조롱하는 컨텐츠 지금도 엄청나게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뱉은 헛소리로 이 정도 손가락질을 받으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 약한 연예인이 이런 꼴 당했으면 벌써 세상 떴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그분들이 눈이나 하나 깜짝합니까? 그 심한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같은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정책까지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눈도 귀도 없어가지고 손가락질 못 보고 비웃음을 못 듣는 겁니까? 이걸 좋게 포장하려고 소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변명하기 곤란한 사례들 투성이거든요. 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사례 하나 들어봅시다. 지상파 방송 토론에 나와서 고위직에만 여자 반 이상 넣어야 한다고 거품 물은 여자 변호사분이 있었죠. 이미 여러 사람이 이 주장의 황당함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고요. 단지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꼽자면 이 여자 변호사분은 꼴패미의 반대 진영뿐만 아니라 자기 추종자들까지 우롱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까지 소신의 결과라고 포장해주기는 곤란하지 않나요? 사실 그분 언사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목을 잡을 겁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여자들은 고위직 배당 늘려봤자 해당 사항 없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배당 늘려야 한다고 거품 물었던 고위직은 자기 자신 같은 부류들이 그 좋은 일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이권이 될 자리나 늘리라고 그 악을 쓴 꼴이죠. 뒤집어 말하면 자기를 그렇게 지지해주는 감염자들 운명에도 별 관심도 없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타난 껍데기만 보면 그 여자 변호사분 엄청 바보같이 보이죠. 아무리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라 나중에 명장면이 유튜브를 부를 때 인터넷으로 돌아다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백만 명은 볼 거라는 점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 비웃음살 소리 해서 평생의 흑역사 만들어 놨으니까 바보같이 보이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머리가 나빠 이런 꼴 보이면 알아보고 손가락질할 사람 나온다는 거 몰라서 그런 생각 버린 것 같습니까?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봅시다. 이분뿐 아니라 이런 분들의 수장격인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보다 나을 것 없는 언서와 정책을 쏟아내 술자리 씹을 안주 걱정을 안 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매장당해도 시원치 않을 바보짓을 했는데도 어쩌다 보니 포레스트 검프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으냐고요. 이걸 뒤집어 보면 일단 이분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쉽게 짐작이 갈 겁니다. 당장 심각한 타격받는 것도 없고 심지어 우롱당한 거나 다름없는 지지자들 중에 이탈하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이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논지정석계상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런 점까지 알고 나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끔찍한 현실이 보일 겁니다. 먼저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원사를 되풀이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말고도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작자들은 많죠. 그럼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족속들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손가락질 할 거라는 거 몰라서 그런답니까? 이런 작자들 계산은 간단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영향가 있는 집단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믿고 싶어하는 극소수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욕을 하더라도 자기들의 거짓말에 환호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권을 안겨줄 수 있는 1%, 심지어 0.1%가 있으면 남는 장사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도 규모면 0.1%만 해도 5만 정도는 돼요. 이 사람들이 조회수 올려주고 후원금 보내주고 하면 더욱이 이 중에 좀 잘 나가는 작자 몇 명만 있어도 엄청난 이권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 거짓말을 해주는 것만 해도 막대한 이권을 손에 줄 수 있어요. 그러니 99%가 욕을 하건 손가락질을 하건 신경 안 쓰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 여자 변호사분만 해도 그래요. 건전한 사고방식으로만 보면 저런 소리 하는 거 보고 누가 사건을 맡기겠나 싶겠지만 스쳐 지나간 낯선 남자하고 부딪혔으니 합의금 1,000만 원 받아달라. 못 주겠다고 한다면 징역형 받게 해서 인생 망쳐달라. 뭐 이런 소송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사실 이런 소송 맡아가지고 이겨주겠다고 나올 변호사가 그렇게 많긴 어렵잖아요. 이런 와중에 나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위직 같은 이권위에 미천한 것들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다. 는 식의 말을 해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배짱을 보여줬으니 당연히 이런 소송 맡길 사람은 이분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아무리 발렸다 뭐 이런 평가가 나더라도 이분에게 영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지상파 방송에서 얼굴 팔고 자기 존재감 알렸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 또 건전한 상식으로 이분들을 비판하는 논리는 왜 사회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어 피해를 주느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런 비난 들으면 속으로 비웃어요.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해요. 사실 이런 증상은 꼴표미만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뭘 모르던 시절에 힘 있는 자리에 있거나 이런 자리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얘기 듣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굉장히 답답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한마디 듣고 나니까 깨달음이 팍 옵니다. 네가 도대체 뭘 얻는다고 그런 고민을 하느냐. 이게 그분들 뜻이에요. 이 한마디가 왜 깨달음을 던져주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니까, 아니 사실 저도 지속적으로 찐밥 먹기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설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짜내려고 하는 이유를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힘없는 사람들이 그분들처럼 난 내 욕심 차리는 것밖에 관심 없고 그걸 위해 남들이 어떤 피해를 보든지 신경도 안 쓸 거야 라는 티를 팍팍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도 없는 주제에 그런 소리 하는 작자 쳐다나 볼까요? 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 사회생활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매장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안 되겠어요? 세상이라는 게 옳은 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무슨 짓을 해도 옳다고 평가받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웬만큼 세상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추행을 해도 정말 여자 치마 속에 손 넣어서 주물럭거리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낯선 여자와 스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징역형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슬슬 감이 잡히죠. 우리 같은 사람들 입에서 나왔으면 당장 매장당하고도 남았을 짓을 하신 분들이 왜 잘 나가는지. 쉽게 말해서 그분들은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힘을 가진 쪽에 비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 잘 알고 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보면 이분들이 자기들 비판하는 쪽을 비웃다 못해 왜 멸시까지 하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좀 적나라하게 이분들 생각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니들이야 힘이 없으니까 힘들게 같이 살아보자고 설득하는 거지. 우리처럼 좀 거룩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미천한 것들을 하는 짓 해야 되느냐. 아직도 건전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헛간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거 모르겠어요. 속으로 이럴 겁니다. 선량하게 살면 훅 가지 않을 것 같아. 이 주옥 같은 소리를 들으면 미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야 기분 못 갖겠지만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이분들은 바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힘쓰는 분들이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1초 스쳐 지나간 여자가 추행당했다고 펄펄 뛴다는 이유만으로도 징역 6개월 맞는 사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그러면 선량하게 살아도 어차피 한 번에 훅 갈 수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힘들게 사느냐는 발상이 할 말이 있겠어요?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건전한 상식의 틀에서만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냉정하게 투자 대비 효과만 따져보면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제법 얕게 사는 거라는 점 인정해야 될 겁니다. 건전한 상식만 강요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살아봐야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추락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할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건전하게 성공하려 한다 해도 부귀영화 누릴 확률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에 겪었던 대학 입시만 해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서울대학 목표로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최고의 대학을 가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KY 순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점수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시험 준비는 서울대학 바라보고 하잖아요. 거기에 건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과 그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걸 비교해 보세요. 대학 입시도 그렇지만 운동선수나 아이돌 같은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스포츠 분야에서 유명한 경험이 있죠. 재능이 있어야 성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타가 된 놈치고 노력하지 않은 놈 한 놈도 없다.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선수들 훈련 가는 거 슬쩍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 기준으로 그게 훈련입니까? 자해행위지. 이에 비해 그분들 하는 거 보세요. 무슨 투자가 필요한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제 욕심만 차리겠다는 발상을 정책이랍시고 아무 정책이나 내놔도 대접받고 사는데, 그러니까 건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병신 같다고 멸시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살려면 얼마나 속을 끓이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까? 간단한 일 하나 해보려고 해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붙들고 설득하려 다녀야 되고, 일껏 성사시켜놨다 싶으면 심술퍼 가득 찬 것들이 달려들어서 별것도 아닌 트집 잡아가지고 망쳐놓고, 건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인격이 훌륭하다기보다 마음 약하고 힘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번 독하게 먹으면 이렇게 평범하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편안하게 남들 피 빨아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선택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쯤에서 불편한 사실 하나 노골적으로 밝혀야 돼요. 제가 이 채널 시작하면서 맨 처음 인문학의 불편한 짓을 돌불편해서 열심히 시청하시면 귀신 보이다고 한 적 있죠. 어떤 속없는 동이 녀석이 열심히 봐도 귀신 안 보이는데 히히 하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제가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종류의 귀신 보여드린다고 한 거겠어요. 건전한 상식만 걷어내고 잘 보시면 그분들을 비롯해서 힘 있는 자리에 계신 거룩하신 분들 심보가 보통 사람들이 공포물에서 보던 캐릭터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점 못 느끼시겠습니까? 사실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던가요? 결국 남이 일해서 번 거 세금 같은 명분 내서 빨아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흡혈귀 성향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거 숨기자고 종교니 이념이 내세워서 포장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전한 상식이라는 건 먹잇감들이나 숙지해야 될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평범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거룩한 존재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그분들 발상이 분명하게 보이죠. 별다른 노력 없이 백성들 피 빨아먹는 자리에 올라가려면 이런 수법이 최고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분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얕게 사는 분들이라는 거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건전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제법 될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감을 잡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으니 나머지는 to be continue. 이상 불편한 약속이었습니다.